당신 주위에 5사람이나 죽었는데 이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당신 위험 인물인가? 라고 도발적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신의 위험인물인가 질문에 여기서 이는 당연히 이재명이겠죠. 이재명의 답변은 무엇인가? 네, 이재명의 답변은 무엇인가? 어제 외신 기자클럽이죠. 외신 기자클럽에 이재명의 기자 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당대표가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외신기자클럽에서 집권여당 대표도 한번 나와주세요. 야당 대표도 한번 나와주세요. 이렇게, 이 정례적으로 하는 얘기니까요. 이재명이 특별하게 외신기자를 불러 모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자, 이 어제 외신 기자회견에서 중국 프레스센터, 바로 서울시청 옆에 있습니다. 프레스센터가. 여기에서 워싱턴 타임즈 기자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정말로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서두를 꺼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증 5명이 지금까지 사망을 했다. 저희가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위험인물로 봐야 하는가라고 상당히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죠. 당신 주위에 5사람이나 죽었는데 이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당신 위험인물인가? 라고 도발적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 워싱턴 타임즈 기자니까 당연히 영어로 했겠죠. 위험인물을 데인저러스 맨이라고 했습니다. 데인저러스 맨. 우리가 당신을 데인저러스 맨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재명이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요? 예, 이재명의 대응. 예. 이재명의 대응이 글쎄요.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얗겠죠. 야, 이것도 내가 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얘기를 못하면 또 이거 여러 가지로 또 이게 얘기가 나오는데 하면서 머리 회전은 빠르니까요. 일단 시간을 벌면서 웃음을 먼저 짓더군요. 네, 먼저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이런 그 사족을 붙이는 거는 생각할 시간을 이제 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자. 예, 소리를 내서 울으면서 라고 웃음부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답변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답변은 이렇게 했죠. 내 주변 분들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그것도 본인 문제가 아니라 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저는 그들의 사망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상태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이 말 중에 어떤 말이 여러분들 탁 눈에 들어오십니까? 나는 그들의 사망에 대해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다. 예. 글쎄요. 정말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을까요? 예. 대한민국 집권당이었다가 지금은 제1야당의 그것도 대표였는데 물론 시중에 나오는 것처럼 이 어둠의 세력들, 이재명을 위시한 어둠의 세력들이 이 법정에서 자기의 결정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미리 제거를 한 것이다. 그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과학적인 것을 동원을 할 정도였다라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확인은 된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저들이 죽는데 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정말 그런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를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 건데요. 글쎄요, 정말 그럴까요?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다. 네, 그거는 아니죠. 집권당의 대표라는 점, 그리고 모든 그 5사람이 이재명 관련된 범죄 의혹에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간에 가담이 돼 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좁혀오자, 또는 검찰 수사를 한 2번 정도 받은 분도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니까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다. 이거는 그가 자신은 관계없다고 이재명다운 그런 그 발뺌인 것입니다. 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 기자가 질문을 했군요. 성남시장 당시 일로 기소된 거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
당신 성남시장 당시 일로 기소가 된 건데 지금 입장이 어떤가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대한민국 법원을 믿고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원을 믿고 예, 위신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해야 되는 사실이 참으로 수치스럽다. 집안의 문제는 가급적이면 집안에서 해결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노력하겠다. 글쎄, 예. 외신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걸 질문을 해야 되고 이런 걸 답변을 해야 되는 게 참 그렇다 하는 얘기인데요. 아니 본인이 잘했으면 외신 기자들이 그런 걸 묻겠습니까? 본인이 저질러 놓고 외신 기자도 당연히 기자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질문을 안 한다? 본인이 그런 것을 만들지 않았으면은 질문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질문할 필요가. 그런데 본인이 다 만들어 놓고, 일은 다 만들어 놓고, 위신 기자에서도 이런 걸 질문을 합니까? 라고 약간의 면박을 주는 듯한, 그런 상황. 그렇습니다. 참, 우리는 이재명의 어떤 그 내로남불, 그 다음에 발뺌, 이런 것은 뭐, 수백 차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좀 지겨우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재명 또 무슨 혐의가 있다고 이런 건 정말 이제 지겨워요. 우리가 그 자체로 이른바 피로감이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라고 하는 국민적 피로감이 이재명으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마당에 위신기자 클럽에서도 그런 걸 질문을 합니까? 라고 면박을 주는 그런 그 행태. 본인이 자승자박을 한 겁니다. 자승자박을. 그렇습니다. 이 5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두세 분만 할까요? 이재명과 관련 인물 중에 숨진 사례 첫 번째,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 가장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죠. 전형수 비서실장을 포함해 지금까지 5명이다. 유한기 정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2021년 12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고 그 직후에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김문기 정 성남도계공 개발사업 1처장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글쎄요. 이렇게 사정이 이럴진데 그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는 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정말 참 저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요? 당신 위험인물인가? 예컨대 are you dangerous man? 이런 식의 영어를 사용을 했겠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라고 했더니 첫 그 답은 허허 웃으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할까라고 시간을 버는 모습이 아마 여러분들 그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KHS님 스페너님도 안녕하세요 라고 들어오셨군요. 외신기자들 파이팅입니다. 연관짓기님, 금비님 손목은 좀 어떠세요? 박국희님, 저도 참 궁금한데 우리 금비님, 글쎄요, 확실한 위험인물로 인정을 합니다. 도희님, 돌아가신 분들 직전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저 안타까울 뿐이네요. 전혜라님,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 살펴보겠습니다. 만평을 보여주십시오.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 50억 클럽 감당할 수 있겠나? 야당에 단독 의결을 했는데 그렇군요. 야당이 지금 50억 클럽에 대해서 단독 어제 이 국회에서 의결이 됐는데요. 자,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 특검 구멍에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50억 클럽에 코끼리를 비유를 했군요. 감당할 수 있겠나? 너 나 감당 못할 것 같은데 저 특검 저기에 내가 들어가면 저거 다 뽀개지지 저기 가만히 있겠나? 라고 하는 50억 클럽이라는 거대한 코끼리 군단을 야당이 지금 특검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슈 3에서 제가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있죠?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뀔 줄 알았지. 외교청서 독도망언.
예, 저 일장기, 저게 바로 우길기죠, 우길기. 예, 일장기와는 다른, 예, 이른바 군국주의를 표방하는 우길기가 돼 있는데, 예, 바뀔 줄 알았지, 독도망언. 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예, 일본 내에 독도망언이라든가 이런 건 바뀔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죠. 결과적으로 그 안에서 저 이 박스 안에서 저건 뭐 기시다 얘기를 지금 그린 거죠. 외교 청서로 이제 두더지군요. 두더지 이렇게 이 그 내려칠 때는 살짝 숨었다가 아무도 공격을 안 하면 다시 올라가는, 예, 독도망언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만평의 내용이었습니다. 예, 세 번째 만평을 살펴봤습니다.